낭자, 이리 오시오. 저놈들에게 잡히면 끝장이오. 나으리, 더는 못 가겠나이다. 이 비조초, 이것만이라도 가져가시옵소서. 무슨 소리오? 낭자가 없으면 이 비조초도 무용지물이거늘 살아서 모두를 구해야 할 것 아니오. 저것들을 놓치지 마라. 비조초만 손에 넣으면 천하가 우리 것이다. 천척 낭떠러지 끝. 뒤에서는 역적들의 칼이 번뜩이고 발밑 바위가 무너져 내립니다. 쫓기는 여인의 품속에는 조선의 운명을 바꿀 검은 쑥, 비조초가 들려 있었지요. 버림받은 며느리에서 조선 최고의 명의가 되기까지 그녀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아이고, 재수 없는 것이 들어와 우리 가문의 대를 끊는구나. 들어온 지 3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으니 내년 백군의 구렁이가 들어앉은 것이냐? 송구하옵니다, 어머님. 의원 말이 몸이 차서 그러하니 약을 좀. 뭐야, 밤낮으로 치성을 들여도 모자랄 판에 약 타령이나 하고 있느니 뭐 하나 쓸모가 있단 말이냐? 칠거지약이니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함경도 끝자락 매천골. 하늘도 잊었다는 이 산골 마을 끝자락. 바위 그늘 아래 움막 하나가 겨우내 바람 맞으며 서 있었지요. 그곳에는 주인 없는 장독대와 초이라는 26, 꽃다운 나이에 홀로 묵묵히 쑥을 찍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칠거지야, 좋은 혼처라더니. 26 초이는 혼례 3년 만에 소박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무자식이라는 이유로 말이지요. 설상가상 친정은 영모로 풍비박산 났고 아버지는 유백길에 올라 초이가 갈 곳이라고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긴 이 낡은 움막뿐이었지요. 저 여인 도끼가 서렸다지. 아이고, 하필 우리 마을로 올 것이 뭐람? 아이들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해야겠구먼. 도끼라. 제가 정녕 도끼를 품었나이까. 할머니, 이 쑥을 찍으면 정녕 도끼가 빠지옵니까? 초이는 기구한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며 매일 쑥을 찧었습니다. 1년, 2년, 3년. 하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지요. 동짓달. 땔감을 구하러 나간 초이가 본 것은 하얀 눈 위에 선명한 붉은 자국이었습니다. 이 한밤중에 누가? 핏자국은 장독대까지 이어져 있었지요. 그곳에는 사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조초를 전하께. 비조초.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비조초를 찾는 이가 온다면 그것은 너의 운명이니라. 놀란 초이는 사내를 움막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밤새 쑥 물을 다렸지요. 3년 묵은 쑥으로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사내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오? 깨셨나이까 물부터 드시옵소서. 사내가 자신의 몸에 붙은 쑥을 보고는 깜짝 놀라 눈이 커졌지요. 이 쑥향, 장독에서 묵힌 것이오. 그렇사옵니다. 혹시 낭자의 할머님께서 홍가의 의녀가 맞으시오? 초이가 뒷걸음질 쳤지요. 이 산골에서 할머니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생은 한양 내의원 의관 이강무라 하오. 홍의녀께서는 소생의 스승이셨소. 사내의 이름은 이강무. 내의원 의관이자 할머니의 제자였습니다. 강무는 말했지요. 4개월 전부터 조선 팔도에 괴질이 번졌으며 온몸에 검은 반점 돋고 피를 토하고며 죽는다고 벌써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세자까지 병상에 누웠다고 말입니다. 전하께 없어 홍의녀의 기록을 하사하셨소이다. 기록의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천지 도끼변 역지진. 오직 비조초만이 이를 다스릴 수 있다.
적혀 있었지요. 석 달간 조선 팔도를 헤맸으나 비조초를 찾지 못하였소. 홍해녀 마지막 기록에 나의 손녀만이 비밀을 안다 하셨소. 세자 저하도 병상에 누우셨소이다. 제발 비조초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오. 초이의 시선이 구석진 검은 항아리로 향했습니다. 있긴 있사옵니다만 할머님께서 절대 열지 말라 하셨사옵니다. 비조초가 세상에 나오면 큰 화를 부른다 하셨나이다. 낭자, 지금도 하루에 100명씩 죽어가고 있소이다. 제발 도와주시오. 비조초가 독이 된다면 소생이 감당하겠소. 소생의 목숨을 걸고 약조를 지키겠소이다. 나으리께서 책임지시겠사옵니까? 목숨을 걸고 맹세하오. 가장 구석진 곳, 검은 항아리 하나가 홀로 서 있었지요. 금줄이 쳐져 있고 붉은 글씨로 봉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용서하옵소서. 뚜껑을 여는 순간 검붉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이 항아리 속 쑥은 보통 쑥이 아니었습니다. 검붉은 줄기에 핏줄 같은 인맥, 마치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찾았소이다. 드디어 찾았소. 나으리, 새들이 울지 않사옵니다. 겨울 내내 몰아치던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숨을 죽인 듯한 침묵. 산이 무너지기 전에는 짐승들이 먼저 안다 했지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그 순간 항아리에서 나온 연기가 바람을 타고 산 아래 마을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개들이 미친 듯 짖고 소가 외양간 부수며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이 초이를 가리켰습니다. 도끼 든 여인이 저주를 풀었다며 마을을 망쳤다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낫과 몽둥이 들고 몰려들었지요. 한 걸음도 더 다가오지 마시오. 그때였습니다. 백발의 노파가 마을 사람들을 해치고 나왔습니다. 마을 최고령, 80을 넘긴 할머니였지요. 50년 전 홍인혁께 없어 우리 마을을 살리셨소이다. 할머니를 그대도 살릴 수 있지 않겠소? 그때 한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얼굴에 검은 반점이 돋아나기 시작했지요. 낭자, 당장 청연서원으로 가야 하오. 북쪽 계곡 깊은 곳에 홍의녀의 비전이 있을 것이오. 그곳에 답이 있소이다. 하오나 나으리께서는 소생은 여기 남아 병의 진행을 늦추고 있겠소. 낭자, 어서 서두르시오. 가겠사옵니다. 지금 당장. 초이가 달렸습니다. 뒤에서 저주가 쏟아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지요. 북쪽 계곡을 향해 사흘을 걸었습니다. 신발이 찢어지고 맨발에 피가 나고 있었지요. 조금만 더 반드시 가야 한다. 지칠 대로 지친 초이는 추위와 굶주림에 의식이 흐려지며 쓰러졌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여기서 쓰러질 수는.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보라가 멈추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길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서원을 향해 뻗어 있었지요. 청연서원이 보였습니다. 무너져가는 기와지붕이었지만 초이에게는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기어서라도 도착했지요.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할머니, 여기까지 왔사옵니다. 눈을 떴을 때 초이는 방 안에 누워 있었지요. 몸에는 두툼한 이불과 그 옆에는 따뜻한 죽과 약이 놓여 있을 뿐 아무도 없었지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 돌봐준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지요. 초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하늘도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서고 한가운데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주변은 모두 낡고 썩었지만 그것만은 깨끗했지요. 안에 붉은 비단에 쌓인 서책이 있었습니다. 청염비전, 그리고 서찰 하나가 있었지요. 나의 손녀 초이에게 내가 이곳에 온다는 것은 봉인이 풀렸다는 뜻이겠지. 미안하구나. 할머니의 필체였지요. 눈물이 글씨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초이야, 네가 아니면 안 된단다. 우리 가문의 피를 이은 너만이 비조초를 다스릴 수 있단다. 책을 펼쳤지요. 비조초 그림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비조초를 다스리려면 3가지. 백일설수, 천년 석창포, 그리고 약을 다리는 자의 진정한 마음의 피 3방울.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했지요. 100일 동안 내린 눈이 녹은 물은 하늘의 기운, 천년 묵은 바위의 석창포는 땅의 기운, 그리고 마지막 사람의 정성이었습니다. 할미는 3번 9방울의 피를 냈단다. 그래서 40에 이미 늙어버렸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단다. 의원이란 자신의 목숨을 깎아 남의 목숨을 살리는 자이니라. 초이가 서책을 꼭 안았지요. 할머니, 초이는 서원 마당에 눈을 모았습니다. 100일은 좋게 된 눈이었지요. 뒤편 바위에서 석창포를 캤습니다. 손톱이 뜯기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밤이 깊어 삼경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기운이 가장 맑은 시각이지요. 가마솥에 눈을 녹여 끓였습니다. 석창포를 넣고 비조초를 넣었지요. 물이 순식간에 먹물처럼 검게 변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도끼가 너무 강하옵니다. 코와 입을 천으로 가리고 계속 저었습니다. 불은 나무를 태우지만 재는 땅으로 돌아간다 했지요. 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화하면 약이 되는 법이지요. 한 시즌이 흘렀습니다. 검은색이 점점 붉어지더니 다시 황금빛으로 변했습니다. 사경이 되었지요. 할머니, 소녀도 할머니처럼 사람을 살리는 의원이 되고자 하옵니다. 손가락을 깨물었습니다. 붉은 피가 맺혔지요. 하나, 둘, 셋. 그 순간 탕약이 빛을 발했지요. 황금색이 점점 맑아지더니 옥빛으로 변했습니다. 검북던 연기도 하얗게 변했지요. 이루었나이다.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지요. 낭자, 나으리, 약을 마을로 가져간 탕약을 환자들이 마시기 시작했지요. 검은 피를 토해냈습니다. 독이 빠져나간 것이지요. 검은 반점이 옅어지며 쓰러졌던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한 생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 살아났지요. 사람들이 초이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선행에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 했지요. 초이가 목숨 걸고 만든 약이 마을을 살렸습니다. 이제는 한양으로 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했지요. 하지만 한양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비조초의 비밀을 알고 있는 역적 무리가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비조초를 내놓아라. 그것만 있으면 왕실을 무너뜨릴 수 있다. 추격전 끝에 절벽까지 다 달았습니다. 이 풀을 세상에 내놓아서는 아니 되옵니다. 제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오. 저를 믿으시옵니까? 믿소. 목숨을 걸고 낭자를 믿소. 그렇다면 소녀도 나으리를 믿겠나이다. 절벽 아래는 강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요. 목숨을 건 사투 끝에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한양 도성. 거리엔 여전히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이분들을 먼저 돌봐야 하옵니다.
낭자, 세자 저하 또한 병세가 위독하시오. 나으리 궁으로 먼저 가십시오. 저는 여기 남아 위중한 사람들을 우선 돌보겠나이다. 궁으로 먼저 돌아온 강무가 세자를 살렸습니다. 그날 밤 초이는 궁으로 불려갔지요. 내가 세자를 살린 낭자로구나. 송구하옵니다. 소녀 할머니의 뜻을 따른 것뿐이옵니다. 이 궁궐에 수의녀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홍의녀의 자리를 이어서 말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를 유배에서 돌아오도록 하마. 전하, 황공하옵나이다. 석 달 후, 한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수의녀 어른 덕분이라며 그녀를 칭송하였습니다. 초이는 내의원에서 의관들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약은 기술도 필요하나 마음으로 짓는 것이오. 명심하겠사옵니다. 수의녀 어른. 성문 앞 유배지로 쫓겨났던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잘 견뎌주었구나. 고맙다, 자랑스럽구나. 내 여식 초이야. 초이는 다시 매청골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소녀가 다시 심겠사옵니다. 새로운 쑥 씨앗을 뿌렸지요. 먼 훗날 이 비조초가 다시 조선을 구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리고 초이가 세운 해민관은 조선 최고의 의학기관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었지요. 초이는 수십 년간 수의로로서 조선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성인여라 불렀지요. 그녀의 가르침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청골 장독대는 100년마다 홍가의 여인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운명해설은 이렇습니다. 초이의 이야기를 보면 운명이란 참 묘하지요. 칠거지약으로 쫓겨난 여인이 조선 최고의 의원이 되었으니 말이지요. 음양오행으로 보자면 초이는 물의 기운을 타고났다 할 수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엔 바다로 모이지요. 초이도 그러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지만 결국 의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지만 운명을 거스르지 않고 결국 스스로 운명을 개척했습니다. 인생은 정해진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쫓겨난 여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도끼든 여인이라 불렸지만 사람을 살렸지요. 덕은 쌓이는 것이고 할머니가 쌓은 덕이 손녀에게 이어졌고 초이가 쌓은 덕은 다음 세대로 이어졌답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언젠가 운명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운명의 이야기 야담이랑과 함께 해주세요. 달빛 아래 숨겨진 더 깊은 운명들이 새로운 인연의 이야기로 빠르게 찾아갑니다. 오늘도 복된 운명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